안녕하세요. 최근 미국 내 정치 상황 때문에 그런지 한국 국적 회복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65세 이상 재미동포 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저희에게 도착한 자료가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아주 명쾌한 전문가 분석입니다. 네. 핵심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면 내가 정말 힘들게 얻은 이 미국 시민권이 박탈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거랑요. 그렇죠. 가장 큰 걱정이죠. 그리고 또 한국에 돌아가 살면 내가 미국에서 평생 부은 사회보장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아주 현실적인 불안감이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 행정사 사무소의 분석 자료인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 그런 소문이나 불안감을 좀 걷어내고 법적인 근거와 현실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먼저 가장 큰 걱정거리, 바로 미국 시민권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이 내 미국 시민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료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문제없다입니다. 네, 아주 단호하죠. 미국 시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보이지 않는 한 정부가 이걸 강제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가 아주 명확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근거죠? 자료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한 판결, 구체적으로 아프로임 대 러스크 판결을 언급하고 있어요. 앞으로임 대 러스크요? 네, 1967년 판결인데요. 이 판결의 핵심이 뭐냐면 시민권은 정부가 마음대로 박탈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 오직 시민 스스로 포기 의사를 밝혀야만 상실된다. 이 원칙을 확립했다는 점입니다. 와, 그러니까 단순히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뭐 다른 나라에 사는 것만으로는 포기 의사로 보지 않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정말 매우 예외적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가서 나 시민권 포기합니다.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에 군대에 입대하는 것과 같은 뭐랄까 아주 극단적인 경우죠. 한국 국적 회복은 당연히 거기에 해당하지 않고요. 네,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2025 전용 시민권법이라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이 법안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네. 그 부분도 이 자료가 명확한 맥락을 짚어주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아직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이 아니다. 네, 그냥 안 단계라는 사실이죠. 법이 되려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또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아야 하는 아주 길고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설령 통과된다고 해도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 때문에 위헌 소지가 매우 커서요. 실제 시행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하, 결국 정치적인 수사나 어떤 분위기하고 실제 법 집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말이네요. 네, 자료는 미국의 반이민 정책이 주로 불법 체류나 신규 이민을 제한하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이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법적 구조상 매우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현실적인 문제, 바로 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자료는 명확하게 그렇다고 답합니다. 이것도 그렇다고요? 네,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2001년에 체결된 한미 사회보장 협정입니다. 아, 양국 간의 협정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협정 덕분에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에서 쌓은 연금 수급 권리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와, 그럼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로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한국 계좌나 미국 계좌 중에 편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오, 미국 사회보장국, 그러니까 SSA의 공식 가이드라인 역시 북한이나 쿠바 같은 일부 송금 금지 국가가 아닌 이상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연금을 계속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이것도 법적으로는 탄탄하게 보장되어 있군요. 하지만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자료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언급하던데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어쩌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정보일 수 있습니다. 뭔데요? 문제는 자격 자체가 아니라 아주 사소해 보이는 행정적인 절차를 지키는 것입니다. 첫째는 생존 확인 설문지라는 거예요. 생존 확인이요? 네. SSA가 해외 거주 수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이 서류를 보내는데 이걸 제때 작성해서 보내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아,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군요. 바로 그거죠. 둘째는 앞서 언급된 북한, 쿠바 등 특정 제한 국가에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종합해보면 시민권 박탈이나 연금 중단에 대한 걱정은 현재 법률상 근거가 희박하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 65세 이상이라면 오히려 지금이 국적 회복을 신청할 적기라고 주장합니다. 네, 이 분석의 흐름을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막연한 리스크와 실질적인 혜택 사이의 균형을 따져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정치적 불안감은 실체가 불분명한 반면에 한국 국적 회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매우 구체적이라는 거죠. 어떤 혜택들을 말하는 건가요? 자료는 우선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꼽고 있고요. 아, 그건 정말 크죠. 그리고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또 다양한 노인복지 혜택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서 이런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자료의 최종적인 제안입니다. 자, 오늘 전문가의 분석 자료를 통해 여러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 시민권은 대법원 판례로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은 양국 간의 협정으로 보장되어 있고요. 맞아요.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정치적인 담론과 이미 확립된 법제도를 구분해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네네. 오히려 SSA에 서류를 제때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실무적인 절차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그렇죠. 자료는 국적 회복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이 모든 과정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저희는 법률적, 질정적 안경성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국적을 회복한다는 것은 서류상의 변화, 그 이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당신의 정체성, 또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인생의 다음 장을 계획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이것이야말로 법률 서류를 넘어선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탐구가 아닐까 싶습니다.